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짤막하게 이제 총평 같이 한번 봐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명심하시는 그런 말씀들 몇 개 해드렸는데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중요한 풀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역시나 워밍업이죠. 쉬운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과학자들은 석유를 원료로 해서 나일론을 개발했대요. 나일론의 특징들이 막 이것저것 생각이 날 겁니다. 뭐 신축성이 좋고 그다음에 열에는 약하고 뭐 스타킹이나 혹은 밧줄에 사용이 되고 합성 섬유이다라고 하는 거 떠오르실 거고 하버와 부슈는 질소기체를 뭐랑 반응시켜서 일단 니은에 들어갈 거 써보라라고 하면은 H2 수소기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을 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바로 기억으로 갈게요. 기억은 합성섬유이다. 그렇죠.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애들 합성섬유가 맞습니다. 기억번 정답. 그다음 니은번, 니은은 산소기체이다. 그렇지 않죠.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반응식을 적어보면 N2 더하기 3H2가 2NH3가 되는 반응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질소기체를 니은이라고 하는 수소기체랑 반응을 시켜야 하므로 니은은 틀린 보이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암모니아는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죠. 그죠? 질소 비료의 성분으로, 물론 바로 쓴 건 아니고 그걸 변형을 해서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디귿번 정답. 그래서 기억과 디귿해서요.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1번 문제는 무리 없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우리 수능 특강 77쪽에 있는 문제랑 연계가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은 학생이 그린 원자 6번, 원자번호 6번 C, 탄소의 전자 배치 가나다를 나타낸 거라고 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가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다전자 원자에서 싸움 원리라고 하는 것은 1s 오비탈에 전자 채우고 그 다음에 2s에 채우고 2p에 채우고 3s에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전자를 채워나가는 것을 만족을 시켰는지 안 만족시켰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1s에 2개 잘 넣었어요. 그런데 2s에 맥시멈 원래 2개까지 들어간 다음에 2p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은 2s에 1개밖에 안 채우고 2p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는 싸움 원리를 위배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을 들뜬 상태다라고 하시고 이유는 싸움 원리를 위배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니은번에 다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이다. 바닥 상태는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싸움 원리를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만족시키고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까지 3개 다 지킨 거. 진짜 그랬나 한번 볼게요. 1s에 2개 잘 채웠고요. 2s에 2개도 잘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EPX, EPY, EPZ에 홀 전자의 개수가 최대한 많게끔 하는 훈트의 규칙까지도 매우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니은번 다는 바닥 상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나다는 모두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개념이죠.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뭡니까? 하나의 오비탈에는 맥시멈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맥시멈 2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2개가 만약에 채워진다라고 치면은 반드시 스핀이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가번은 들뜬 상태이기는 하지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하지는 않았어요. 최대 2개 들어간다라는 거는 1개가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잘 만족을 했고요. 나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을 뿐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스핀이 반대다라고 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만족을 하고 있죠. 마지막 다번도 그렇게 잘 만족을 하고 있으므로 디귿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니은 디귿해서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화학 원책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과 관련된 문제인데 학생 ABC 중에 맞는 말을 한 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같이 볼게요. 25도씨에 물 100g이 담긴 열량계를 준비했다. 물 100g. 그다음에 25도씨에 C 염화 칼슘 Wg을 넣어가지고 녹였대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녹였더니 온도가 올라갔나 보죠? 최고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수용액의 최고 온도는 30도였대요. 원래 몇 도였죠? 25도씨로 출발했는데 30도 됐대요.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자, 온도가 증가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반응, CaCl2가 놓는 반응이 발열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학생 A가 뭘 했냐면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알 수 있어. 그쵸? 그래서 학생 A는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열량식을 한번 적고 설명을 해드리면 Q는 Cm 델타 T라고 하죠. 비열이랑 질량이랑 온도의 변화 곱해가지고 Q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열량계에서는 지금 내부의 온도 변화로 열의 출입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다,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로 체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B, CaCl2가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쵸? 방금 전에 A가 한 거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학생 B도 맞는 얘기를 해주었네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이 아니고 학생 C입니다. 기억이 뭐지? 스타이로폼 컵은 열량계 내부와 외부 사이 열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해 단열재로 사용이 된 것이죠. 스타이로폼의 사용 이유 학생 C도 맞았습니다. A, B, C 얘네들은 다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봤어요. 이거는 수능 완성에 있었던 문제랑 연계가 되었다. 그다음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대단원 3단원에 나와 있는 분자의 구조에 대한 그런 문제 출제됐죠. 항상 분자의 모양, 그리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리고 결합의 극성, 무극성, 분자의 극성, 무극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헷갈리는 친구들 있으면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마치 직선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거는 거짓이죠. 직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굽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중심 원자에 뭐가 없어요? 비공유가 없어요. 주변에는 비공유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분자의 모양을 결정할 때 주변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뭐가 중요하다? 중심 원자에 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중심이 있고요. 두 개의 원자가 왔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쌍의 반발 원리를 만족시키려면 지금 그림처럼 몇 도? 180도만큼 쫙 벌어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 그림 그대로 직선 모양의 분자의 구조를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심에 원자는 두 개 있고요.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직선 형태, 이번에도 180도. 주변에 있는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기는 하지만 얘도 직선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구분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배운 5가지 구조 중에서 굳이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자, 기억입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잘 읽으세요. 그냥 비공유라고 하지 않았고요. 중심 원자에 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중심 원자에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아니고 가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비공유가 그냥 존재한다라고 했다면 여기는 여기 중심에 비공유가 있고요. 얘는 주변에 비공유가 있고요. 얘도 주변에 비공유가 있는 것이죠. 기억번이 만일 중심 빼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 구조는 뭐 3가지다라고 나왔으면 정답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기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니은번, 분자 모양이 직선인 분자는 2가지다. 누구누구, 나번이랑 다번. 얘네 둘이 직선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디귿번, 극성 분자는 한 가지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전기음 성도가 더 큰 산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물론 위에다 그린 건데 밑에다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이거의 합은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0은 안 나오겠지. 다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애들을 극성 분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CO2 같은 경우에는 C랑 O 사이의 결합은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인데 분자 전체를 보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분자의 모양이 완전 대칭이어가지고 이거 2개 더하면 몇 된다? 빵 된다라고.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분자다 라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 C랑 H 사이, C랑 N 사이의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다를 거잖아요. 그럼 H랑 C 중에 C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당겨보고 C랑 N 사이에도 방향만 볼게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다 이쪽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합은 0이 안 나오겠죠? 얘도 극성 분자다. 근데 지금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았으므로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4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화학 반응식을 잘 꾸밀 수 있는가? 이걸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고요.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화학 반응 전과 후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셨으면은 답을 잘 고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탄소가 4개 있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도 탄소 있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 있는데 4개 있어요. 맞춰졌네요. 됐고.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원자수. 반응물 쪽에 산소 원자수가 하나, 통째로 2개 있으니까 2개인 거죠? 2개 더하기 2x개.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랑 똑같아야 돼요. 2, 4, 8. 그 다음에 1, 4, 4. 2x는 10. 따라서 일단 x는 5가 나옵니다. 그럼 개수 여기다가 5 이렇게 적고 출발을 할게요. 문제가 뭐니? 문제는 5번 문제는 1몰의 CO2가 생성되었을 때 얘가 만들어졌을 때 반응한 O2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반응한 O2는 몇 몰이니?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결국에 이 문제에서는 너가 개수를 구한 다음에 개수비가 반응 몰비임을 알고 있니? 그 관계를 네가 잘 적용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2가 앞에 개수가 4고요. O2 앞에 개수가 5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4몰의 CO2가 만들어질 때 반응한 O2는 몇 몰이라는 거야? 5몰이라는 거야. 그럼 비례식 쓰면 되겠네요. 4몰이 생길 때 5몰이 반응했다면 1몰이 생기려면은 4분의 5몰의 O2가 반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었어요. 1번. 그래서 5번 문제는 1번이다. 자, 이렇게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사실은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될 수 있는 만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설을 세웠어요. 나트륨과 할로젠으로 구성된 이온 결합 물질 NaX는 할로젠은 17족이니까 1-1가 음이온이 되죠. 그다음 Na 플러스니까 1가 양이온이 될 거고 어쩌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구 과정이요. NaF, NaCl, NaBr, NaI 그러면 나트륨은 다 공통이고요. F, Cl, Br, I 사실은 F-Cl-, Br-I-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조사하고 비교했어요. 1ATM 1기압에서 얘기하는 것이겠고 그럼 이온 사이의 거리가 뭔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얘랑 녹는 점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쓰고 갈까요? 정전기적 인력은 이 식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많이 봤을 텐데 이거 인력이 가까우면 세겠지, 그지? 그래서 이 R값,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이게 크면 오히려 F, 인력은 작아지겠죠?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은 커질 겁니다. 그 인력이 크면 녹는 점이 어떨까? 높아지겠죠. 근데 인력이 크면 녹는 점이 높을 건데 녹는 점 높음. 그러기 위해선 지금 Q1, Q2 요 값이 지금 어때요? 뿔마 다 곱하기가 절대값 씌우면 1로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겠죠? F, Cl, Br, I의 특징을 적어봐라 라고 한다면 전부 다 할로젠 17족이고요. 사이즈가 원자의 사이즈 및 이온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번호가 커질수록 커진다. 왜냐면 같은 족에 있는데 주기가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 그럼 Na 플러스는 고정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음이온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996에서 661로 쭉쭉쭉 낮아졌어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녹는 점이 낮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가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가 내린 가설은 옳대요. 자, 그럼 기억번에 NaCl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는 같다. 일단 맞는 얘기죠. Na 뿔 Cl 마이너스 1대 1이니까 기억번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으로 가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럼 인력이 크겠지? 그죠? 녹는 점이 높다는 가설로 아주 적절하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모순이라든지 예외가 되는 상황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은번 맞고, 그다음 디귿번에 얘네 4개 중에서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큰 거 뭐야? F가 제일 큰 거,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 NaF입니다. 디귿번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문제 다 풀이해 본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들 잘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또 긴장하면은 점이 막 안 보이고 이러기도 해요. 하나가 더 보이기도 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A, B, C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고요. A,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A, B 마이너스야. 그럼 1 마이너스면 전자 하나 더 들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A랑 B 중에서 일단 B부터 얘기하죠. B는 공유했어요. 공유한 것 중에 몇 개가 내 거니? 한 개가 내 거예요. 그럼 나는 전자가 원래 한 개 있는 애네. H야. H. 그리고 A라고 하는 애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전자가 그려져 있는데 하나를 데려와서 7개가 됐다라고 치면은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누구야? 얘는 원자과 전자 6개고 전체 전자 8개인 산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는 OH- 수산화 이온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B, C 갑니다. B는 요거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H,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는 F가 되겠네요. 그래서 HF이다. 됐어요. 기억번부터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가나가 똑같다. 지금 점점 찍혀져 있는 걸로 세보시면 돼요. 8개, 8개 똑같죠. 한 덩어리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랑 C가 같은 족 원소이에요. A는 8번 산소 16족, 그 다음에 B는 H 1주기 1족, 그 다음에 C는 플루오린 2주기 17족. 그러니까 같은 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이거를 7개로 세놓고 F다라고 하셨으면은 니은번을 동그라미를 치셨겠죠. 디귿번 AC2, AC2, OF2. 너무 자주 나와요. OF2에서 비공유전자쌍 다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공유전자는 2개인데 비공유는 무려 8개입니다. 4. 디귿번 맞는 설명. 사실 디귿번 이렇게 안 쓰고 푸셨을 거예요. OF2라고 하면은 공유분의 비공유 4. 이거는 바로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해서 해가지고 5번에 있었습니다. 7번 문제 해결. 8번. 비슷하죠?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역시나 A랑 B랑 C랑 D랑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이 우선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A는 전자 2개를 잃어버렸네요. 잃어버려가지고 전자가 10개가 표현됐다면 잃어버리기 전에는 전자 몇 개였다는 거니? 12개였다는 거죠. 전기적 중성 원자에서 원자의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고요. 양성자의 개수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전자가 12개면 양성자가 12개, 원자 번호가 12번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A는 일단 마그네슘이에요. A는 마그네슘. 그 다음 B는 전자 2개를 얻어가지고 10개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B는 원래 전자 몇 개? 8개,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뭘 표현한 거냐면 MgO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을 표현을 한 거예요. 금속의 양이온, 비금속의 음이온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C, D 볼게요. D가 3개니까 얘 D, D, 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전자 꼴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인 H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요, 내 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개. 그럼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는 가운데 낑겨있는 C는 누구야? 얘는 질소가 되겠죠. 이게 지금 뭘 표현한 거냐면 NH3, 암모니아를 표현을 한 거예요. 다 정했습니다. 기억번부터. A, B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힘을 가하면 외부에서 힘 가하면 뭐 뽀개진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도 있었고요. 고체에서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액을 만들면 전기가 통한다라는 그 중요한 성질도 있었습니다. C2에는 이중 결합이 있느냐? C2, N2는 3중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틀렸죠? 니은번 틀렸고.
그러면 이중결합은 어디 있게요? 이중결합은 B2에 있을 겁니다. O2라고 하는 산소 기체 그려보시면, 산소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C2를 물어봤으니까 틀렸고, A의 솔리드, 금속이죠. 전기 전도성이 고체에서 있다. 금속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디귿번도 맞았다. 그래서 기억디귿해서 이번에는 정답이 3번이었어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 혹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보통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을 물어봤어요. 같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8번이었고요.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 12번만 넣어오기는 했지만 이 9번 같은 유형도 잘 보셔야 돼요. 워낙 유명하고 워낙 자주 나오지만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완성체계 실전 모의고사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H3COH 아세트산 수용액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의 수용액, 아세트산 수용액 10ml를 물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10ml를 물에 넣어서 몇 ml를 만들었냐면 100ml를 만들었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라. 아세트산을 내가 얼만큼 취해서 넣었어. 그걸 10ml를 내가 사용을 할 거야. 근데 거기다가 순수한 물을 첨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연해지겠지.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희석되겠죠. 그죠? 지금 10에서 100이 됐으니까 몇 분의 몇? 10분의 1로 희석이 된 거예요. 10분의 1. 자, 그리고 10분의 1, 100ml를 만들었으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만든 수용액 기억 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ml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얼만큼만 썼다는 거니? 기억만 취해서 썼대.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있는 0.2몰 농도짜리 NaOH 농도가 나왔네요. 이렇게 중화 적정을 할 때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 용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정할 때 넣어주는 표준 용액은 어느 실험기구에다 집어넣냐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이미 나와 있죠? 뷰렛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니은에는 뷰렛이겠네요. 그 다음에 다이에 플라스크에 떨어뜨리면서 흔들어준다. 이게 흔들다가 이제 중화 적정, 순간 적정을 멈추고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멈추고 들어간 NaOH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 뭡니까? 중화 적정 문제고요. 식을 위에다 한번 써보면 NMV는 N', V', V'이다. 즉 중화 반응까지 사용된 H+랑 그 다음에 염기가 내놓은 OH-의 개수는 서로 같더라. 이거 이용하는 문제죠. 자,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기억이랑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을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 대문자 V 값이 뭐냐면 CH3COH 내가 기억만큼 사용했죠? 그만큼의 들어있는 H+를 모두 중화할 때 필요했던 NaOH 부피예요. 그 뷰렛에서 내가 콩 열어가지고 뚝뚝뚝뚝 떨어뜨린 그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0ml다라는 얘기고요. 가번에서 처음에 우리가 썼던 아세트산의 몰 농도가 몇이래요? 1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1.0짜리 10ml를 어떻게 했어요? 물을 섞어서 100ml로 만들었죠. 그럼 몰 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10배가 됐어. 그러면은 희석돼서 어떻게 10분의 1의 몰 농도로 줄어들겠죠? 내가 나번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몇이야? 1이 아닌 거야. 10에서 100이 됐잖아요. 전체 부피가. 그래서 0.1몰 농도로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게 산과 관련된 거고 염기랑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 N값은 가수예요. 아세트산이나 NaOH, 수산화나트륨이나 전부 다 일가산과 일가염기이기 때문에 N값에는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OH는 농도를 알고 있었죠. 0.2몰 농도였고요. 들어간 부피가 몇이에요? 10ml래요. 저 이거 리터로 환산 안 할게요. 어차피 같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요. 농도가 몇이라고요? 0.1이에요. 그리고 부피 얼만큼 사용했죠? 기억만큼 사용했어요. 이 둘이 어떤 관계라고요? 이퀄 관계라고요.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1이고 0.2고 10이니까 여기에는 20ml가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자, 정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라고 하는 그 실험 기구는 일단은 뷰렛이었죠. 피펫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액을 정확한 부피를 취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산수용액 10ml를 썼다라고 하면 그 10ml를 정확하게 잴 때 피펫을 이용하는 것이고 표준용액은 뷰렛에다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 3, 5번 중에 하나일 것이고 기억이 몇이었죠? 22였기 때문에 3번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 보고서 1이네? 그럼 여기다 1 넣어가지고 실수하셨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 양자수가 2015로 넘어오면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자수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제가 개념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양자수.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양자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부양자수 값 L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S는 L 값이 빵이야. P오비탈은 L 값이 1이야. 즉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다 라고 하면 S오비탈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이고요. 부양자수 L값이 1인 오비탈이다 라고 하면 P오비탈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원형으로 생긴, 원형이 아니죠. 구형으로 생긴 요 가번, 일단 S오비탈의 모양임을 알 수가 있고요. R형처럼 생겼네요. 얘는 P오비탈일 거예요. 여기 PZ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PZ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오비탈은 주양자수가 1이에요. 예를 들어 K 껍질 혹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어떠한 오비탈만 존재합니까? 1, S만 존재하죠. 1P, 1D, 1F 이런 건 없어요. 주양자수가 1일 때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 1S 밖에는 없어요. 그럼 부양자수 몇이에요? A 이퀄 0이 되겠죠? 그럼 A가 누굴까? 가랑 나중에서 이게 A구나. 가는 A로 결정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이요. 나번 P 재실 텐데 오비탈 B래요. 주양자수가 2니까 2PZ겠죠. P오비탈이니까 L값은 1일 겁니다. B는 1, 얘는 2PZ. 이게 나구나. 이게 B. 자, 기억번. 가는 A이다. 맞습니다. 가는 A가 맞고 1S예요. A 더하기 B가 2네요. A는 0이고 B는 1인데 그럼 더하면 2가 아니고 1이 나와야 되겠죠? 틀렸음. 디귿입니다. 나의 자기양자수 ML 값은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언제 얘기하죠? 스핀 자기양자수 MS 값을 얘기할 때죠. ML 값은 P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았으니까 1번이겠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10번 문제 20개 중에서 딱 절반 왔네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개념을 묻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적 평형이 다시가 아니고 화학2에서 화학1으로 살짝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걱정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물론 개념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화학2에서 이만큼이 온 게 아니고 요만큼이 왔어요. 그럼 그 요만큼 온 거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지금 9월도 그렇고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5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막대로 저었대요. 그 다음에 몰롱도를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림을 보아야 되겠죠? 관찰 결과예요. 시간 t일 때, 4t일 때, 8t일 때.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4t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뭐에 도달했대요? 용의 평형에 도달했대요. 평형. 뭐죠? 동적 평형이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용의 평형이라고 하면 용해되는 속도랑 그 다음에 고체로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을 때 이게 지금 4t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럼 4t 이후부터는 계속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기억번입니다. 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는 0이다. 그럴 수가 없죠.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라고 치면 이때는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른 것이지 석출 속도가 0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되죠. 기억은 틀렸고 4t일 때는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가 어떻다고요? 같다. 왜? 평형이니까. 크다 작다 논할 수 없습니다. 니은 틀렸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랑 8t일 때가 같다. 지금 여기부터 동적 평형이죠?
그러면 8T일 때도 지금 남아있는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D급번 정답이다. 11번에서는 D급만 맞았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12번입니다.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왔지만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었고 실수하지 말라고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왔습니다. 소량의 물에 고체를 모두 녹인대. 이거는 용액의 농도 단원에서 묻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몰수 계산도 같이 나오는 것이죠. 용액의 농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특히 몰 농도에서 중요한 거는 희석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혼합하는 거랑 이 두 가지예요. 희석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순수한 물이 들어오니까 몰 농도는 변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뭐는 안 변해요? 내가 물을 넣었을 뿐이지 그 용질을 더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고 몰 농도만 부피가 변해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혼합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A랑 B에 녹아있는 각각의 용질의 몰수가 있겠죠? 혼합해봐요. 그러면 용질의 전체 합은 A에 있었던 용질과 B에 있었던 용질의 합과 같더라. 그거 관계. 그게 혼합용액에서의 우리 몰 농도나 혹은 몰수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됐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인지 볼게요. A를 Xg을 모두 녹일 건데 이 A라고 하는 게 우리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화학 식량이 60짜리예요. 나와 있는 거니까 60. 그러면은 저 Xg이 몇 몰인지 계산할 수 있죠? 60분의 X몰이 될 것입니다. 일단 얘기하고 쓸게요.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요거 수용액을 모두 넣고 표시된 눈금선까지 물을 넣고 섞는다. 얼만큼 만들었다는 거야? 수용액 250 만들었다는 거야. 부피 플라스크가 요래 있으면 250, 눈금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바깥은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물 다 채우면은 이게 250ml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수용액에서 이게 250이었거든요. 다 쓴 게 아니네. 여기서 얼만큼을 취했어요? 50을 취했대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일부만 취했을 때. 그럼 그때는 몰수 계산 다시 해주셔야 되겠죠. 부피에 비례하는 만큼. 자, 250이 아니고 50을 취했네요. 그리고 그거를 500ml 플라스크에 넣고 500을 꽉 채웠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은 부피가 몇 짜리예요? 훨씬 크네. 이거의 2배네. 밑에다 그려볼게요. 더 크게. 얘는 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얘는 더 동그래야 돼요. 500ml. 이게 최종 용액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실 건데 일단 첫 번째 250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쓴 게 아니고 50만 썼다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고체의 몰수가 있을 거죠? 그죠? 그 몰수에서 내가 몇 분의 몇만 취한 거예요? 5분의 1만 취했다라고 일단 계산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용액을 만들었으나 뭐는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내가 새로 계산한 용질의 몰수와 최종적인 용액에서의 용질의 몰수는 어떨까? 서로 같겠지. 왜? 내가 500을 만든 거는 여기다가 용질을 새로 넣어서 만든 게 아니고 물을 추가해가지고 500을 만든 것이거든. 자, 그 두 가지 이제 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Xg인데 식량이 60이기 때문에 60분의 X몰로 출발을 합니다. 자, 60분의 X로 내가 250ml 만들었다. 250 안에 요만큼이 녹아 있는 거예요. 몰입니다, 몰. 자, 그 중에 내가 50만 취했어요. 그럼 몰수도 얼만큼? 5분의 1만큼이네. 250분의 50이니까. 이거 5분의 1만큼. 제가 리터 환산하기가 싫어가지고 리터 환산하기 싫어서 이거 좀 쓸게요. 1리터는 1000ml고 그 다음에 1몰은 1000ml몰이다. 저는 계산할 때 이거 잘 쓰죠. 왜냐면 소수점 하다가 실수할까 봐서. 그럼 이것도 몰수가 지금 계산이 되는 거니까 밀리몰로 바꿀게요. 몇 곱하냐면 1000 곱할게요. 그럼 이게 50ml 안에 들어있는 고체 A의 밀리몰 수예요. 이 몰수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에 들어있는 A의 용질의 몰수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럼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몰수 나오는 거죠? 500 곱하기 0.3, 10분의 3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럼 지우고 1대고요. 여기 2대죠. 그럼 왼쪽에 30분의 X가 오른쪽에 10분의 3이 됩니다.
다시 여기 2가 있었죠? 그러면 30분의 2x가 30 아니고 300이죠? 60 곱하기 5니까 300분의 2x가 0.3이니까 10분의 3이다. 자, x 구해볼게요. x는 45가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2x가 90 나올 거니까 정답을 찾아보자. 1, 2, 3, 4번에 있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 가지 단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였어? 이거 녹여서 만들었어. 얼만큼? 250 만들었는데 거기 녹아있는 걸 내가 다 쓴 게 아니야. 그 중에 5분의 1만 썼대. 그러면 5분의 1을 곱해서 몰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냐면 내가 이것만 넣었거든. 물만 넣었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몰농도에다가 최종 부피를 곱한 그 안에 녹아있는 고체 A의 몰수와 내가 여기서 만든 취해서 쓴 여기서 사용된 용질의 몰수는 서로 어떻다? 같더라. 그래서 희석했을 때, 혼합했을 때, 그리고 일부를 취했을 때 그런 각각에서 꼭 우리가 문제에 써야 되는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들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었어요.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 출제됐습니다. 수소랑 W부터 Z의 전기음성도의 차이래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 WXYG는 뭐냐면 O, F, S, Cl 중에 하나래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의 차이래요. 그러면 H의 전기음성도가 몇이 있겠지. 아마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한 2.1 정도 되죠. 걔랑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요 4개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애랑 H랑 만났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반대로 차이가 작다라고 치면은 H의 전기음성도보다 조금만 더 큰 거 혹은 조금의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요 4개 중에 작은 것으로 내가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를 네모나게 그려보면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등이 누구냐면 플로린, 2등이 누구냐면 산소. 그러면 OFSCl을요, 전기음성도의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 F가 제일 크죠? F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등 S랑 Cl은 어디 있어? 3주기에 요래요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크대. 같은 가로줄에서 봤을 때는. 그럼 Cl, S. 그럼 H와의 전기음성도 차가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F. 그럼 얘가 9번 F가 되고 2등인 거, 차이가 2등인 얘가 8번 산소가 되고 차이가 3등인 게 17번 Cl이 되고 그 다음에 차이가 4등인 게 16번 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만들었을 때 A, B, C, D 밑에 있는 조그마한 숫자 한번 정해 볼 텐데 A의 S, S가 E-죠. 16쪽이니까. 그럼 H 플러스 해가지고 H 2개, H2S, A는 2가 되겠습니다. A는 2. 그 다음에 X가 산소니까 똑같아. 16쪽 원소예요. 그럼 HO, 2O. 요래 되겠죠? 그럼 B는 2가 되겠다. H2Y랑 H2G 얘기할게요. H랑 Cl, 플러스 1, 마이너스 1. 혹은 공유결합으로 얘기하면 전자쌍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아가지고 공유해서 HCl을 만들어내겠죠? C 값은 1입니다. C는 1. 그 다음에 D요. HF가 되겠죠? D도 1이네. D는 1. 정답을 골라볼게요. 전기음성도는 X가 W보다 크다. 순서대로 좀 적어볼까? 얘가 G,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X, Cl이 Y, W가 요거. 그럼 전기음성도를 X랑 W를 비교를 하면 X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번 정답입니다. C는 1이고 A는 2니까 오히려 A가 더 크죠. 니은은 틀렸고 YG에서 누가 더 커요? 전기음성도 F가 커요. 그럼 F는 전자쌍을 상대적으로 자기 쪽으로 당겨와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작은 Cl이라고 하는 Y가 전자를 뺏겨서 음전하가 아닌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지금 음전하를 띈다라고 했으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가지고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13번 문제 해결했고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거
pH랑 그 다음에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조금은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9월 모평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쉽게 나왔어요. 온도는 25도라고 나와 있죠?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고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KW는 이거 구하는 식 제가 적을게요. H3O 플러스의 몰농도, OH-의 몰농도 곱해가지고 요래 나온다. 됐죠? 가번 수용액은 요거 두 개가 온도는 25도예요. 요거 두 개의 비율이 1대 100이래. 1대 100. 근데 지금 그 두 개는 곱이 몇으로 일정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지만 한번 식을 적어보면은 내가 만약에 H3O 플러스를 X 몰농도라고 하면은 OH-의 몰농도 그거의 100배니까 100X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래. 그럼 X가 몇 나와요? X는 10의 마이너스 8 나옵니다. 그럼 바로 쓸 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8 그거의 제곱은 그거의 100배는 10의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10의 마이너스 6이고 10의 마이너스 8이야. 그 두 개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인 거죠. 1대1이다 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두 개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올 것이고요. 100대1이래요. 뒤집어 보자.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1대 100이죠. 1대 10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6제곱 10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의 6승분의 1이고 10의 8승분의 1인 거니까. 자, 기억번부터 나는 중성이다. 끝죠. H3O+랑 OH-가 똑같으니까 기억번 정답이고 다의 pH 어떻게 구하죠?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상용 로그예요. H3O+입니다.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pH 6이구나. 산성이네요. 니은번 5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OH-는 가대다가 10배 4제곱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OH-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에요. 얘가 100배 크죠. 그럼 10의 4제곱이 아니고 10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디귿번 틀렸다.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았어요.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에 되게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연계고지 딱 펼쳐보시면서 아 이렇게 푸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지?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산화원원의 양적 관계에서 이제 어려운 거는 다 떠나갔고 이렇게 산화수의 변화를 계산을 하는 것만이 남아 있는데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거 이용할게요.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 같다. 산화수는 감소한 산화수랑 같다. 그리고 이렇게 개수 구하는 게 나왔을 때는 항상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적용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산화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S가 마이너스 2죠. 필요한 것만 쓸게요. 구리는 플러스 2잖아. 근데 여기도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안 변한 거야. 변한 거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는요. 산소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SO4의 E-에서 S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플러스 6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산소랑 수소랑 구리의 산화수는 제가 쓰지 않은 이유가 뭐다?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산화된 것과 환원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S가, 즉 황이라고 하는 원자가 산화수가 어떻게 됐니?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 우리는 산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가 감소하면은 환원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CuS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예요. 산화가 될 때 얼만큼의 산화수가 증가했냐면 A 지금 보지 말고 일단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2에서 6으로 증가했으면 얼만큼의 갭이 있죠? 8만큼 일단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가 몇 개야? A개야. 그러니까 8A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개수를 좀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 3개다.
그럼 여기도 구리가 몇 개였다는 거니? 3개였다는 거야. 3개. A 나왔네. A가 지금 3이에요. 그러면 8만큼 증가했다는 건 언제야? 1개가 그랬을 때 혹은 1몰이 그랬을 때 8이 증가한 거고 몇 개 있어 그런 게? 3몰 있어 혹은 3개 있어. 24가 증가했어요. 그럼 반드시 어디선가는 얼만큼? 24만큼의 산화수가 감소했어야 돼요. 그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2로 감소했습니다. 얼만큼? 3 감소했어요. 말도 안 돼. 24가 증가했으면 24가 감소해야 돼요. 그런 애가 그럼 몇 개 있다는 거니? 8개 있다는 거예요. 8에서 24 감소. 아, 요게 n이 8개구나. b에 8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8 됐어요. H 플러스 앞에 있는 계수 C, H2O 앞에 있는 계수 D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의 개수가 여기 아무리 봐도 C개밖에 없죠. 요 C는 뭐랑 똑같냐면 H가 여기 2D죠. 2D 이렇게 갖게 될 것이고요. 산소의 개수를 정해 볼게요. 8, 3, 24는 4, 3, 12 더하기 8, 1은 8 더하기 1D는 D 따라서 D는 4 D가 4면 C는 8 그 다음에 D는 4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진짜 잘 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하나 팁 알려드리면 전하의 합이 같아야 돼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자, 왼쪽에 전하의 합, 얘는 뭐 중성이니까 됐고 마이너스 1짜리 8개 플러스 1짜리 8개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8이니까 빵.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2짜리 3개니까 6, 마이너스 2짜리 3개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도 0. 잘한 거예요. 기억번부터 C2S의 역할은 환원제다. 산화됐고요. 남을 환원시켰어요. 그러니까 환원제다 맞는 얘기. C 더하기 D가요. C가 몇이었어? 8. 그 다음에 D가 4. A 더하기 B보다 크다. A가 3이고 B가 8. 됐다. 10이랑 11이니까 맞는 얘기죠? 니은번 맞고 NO3 1-2몰이 반응하면 SO2-가 몇 몰이 생성되냐 물어봤습니다. NO3- 이거 우리 앞에 몇 번이었지? 4번인가 5번인가도 똑같았죠? 개수의 비가 반응 몰비와 같다라는 거 이용하는 것이었죠? NO3 앞에 있는 개수는 8이고요. 그 다음에 SO2- 앞에 있는 개수는 3이에요. 반응 몰비가 8대 3입니다. 근데 지금 8몰이랑 3몰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2몰 반응하면 SO2- 얼만큼 생길 거니? X 물어보는 거죠? 4분의 3몰만큼 생성이 돼야 됩니다. 1몰 어디서 나왔어? 이거 틀렸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산화수 주고받은 거, 증가한 거, 감소한 거 같다. 그리고 양쪽의 전하의 합은 같다. 그리고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3가지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눈여겨볼 문항에 제가 넣어왔던 문제죠. 이것도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중에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쉽게 나올 거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거 있죠. 염소 같은 거. 35짜리 CL, 37짜리 CL이 있는데 두 가지로 출제가 되죠. 이게 뭐 75% 존재하고 25% 존재한다. 그랬을 때 평균 원자량 혹은 평균 분자량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고 자연계에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A%가 있고 평균 원자량이 뭐 35.5더라. 그러면 전체의 퍼센트는 100이니까 이게 100-A%가 존재할 것이고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식을 통해서 A가 몇인지 구해내는 거. 이게 익숙한 걸로 출제가 되면은 친구들이 되게 잘 푸는데 지금 이렇게 주지 않았잖아요. X라고 줬어요. X2라고 하는 것의 분자량이 뭐랑 뭐가 있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문을 시작해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X2는 분자량이 서로 달라요. 가나 다로 존재한대요. X2의 분자량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생각해야 될 거. 분자량이 3개야. 근데 지금 합쳐진 원자는 몇 개니? X 2개야. 2개의 어떤 동위원소를 갖고 있는 X가 있는데 걔네들을 합쳐가지고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원자량을 갖고 있는 X 동위원소가 몇 종류라는 거야? 2종류라는 거야.
선생님 이게 3개니까 x라고 하는 것의 동위원소도 3개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게요. 35짜리랑 37짜리가 있는데 이게 x예요. xx. 그러면 내가 x2를 만들 때 35짜리랑 35짜리, 37짜리랑 37짜리, 그 다음 35짜리랑 37짜리 혹은 순서도 상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하나, 둘,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종류 그리고 분자량을 구해보면 70짜리, 그 다음에 74짜리 이런 식으로 72짜리 이렇게 3가지. 즉 다시 말해서 동위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라는 거? 2종류라는 거예요. X의 동위원소는 2종류입니다. 2종류의 동위원소. x2의 분자량, 그럼 x를 2개 더해가지고 구했는데요. 가나다 이런 순서로 분자량이 존재한대요. 뭐 숫자를 준 건 아니니까. 자연계에서 나의 존재 비율, 나는 분자량 3개 중에서 중간에 낑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의 존재 비율, 그나마 제일 가벼운 거, 그거의 비율이 2분의 3, 1.5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2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x1이라고 하는 것과 x2라고 하는 서로 다른 원자량을 갖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가 존재한다. 그래 x1이 좀 더 무겁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 것이죠. 이런 2종류가 존재하고 그럼 가, 나, 다는 어떻게 만난 애들이냐면 가는 무거운 거 2개가 만난 거겠죠? 제일 크니까 x1과 x1이 2개 만난 거예요. 더하기 x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가의 분자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다음에 다부터 하자. 다는 제일 가벼우니까 x2랑 x2가 만난 걸 거예요. 나는요. x1이랑 x2가 만난 것이겠죠? 서로 다른 분자량 지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대요. 그럼 이 중에서 나분의 다의 존재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만약에 얘를 A로 해야지. 얘가 만약 확률적으로 A로 할게요. 퍼센트로 하면 100분의 몇 이렇게 되니까 A만큼이 존재했다면 자연계의 x1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확률 1 중에 얘가 A 가져갔으니까 1-A만큼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죠? 퍼센트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인 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 비율이에요. 나번은 어떻게 해? x1 더하기 x2 혹은 x2 더하기 x1 내가 뽑기 할 때 x1 뽑고 x2 뽑고 x2 뽑고 x1 뽑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어떻게 확률 계산하죠? 이거 수학이죠. A, 1-A랑 그 다음에 A 곱한 건데 그러한 게 2가지죠. x1, x2, x2, x1. 그래서 이게 나번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번은 어때요? x2가 2번 뽑힌 거예요. 그러면 A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A의 제곱. 이게 1.5니까 2분의 3이래요. A가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A분의 2-2A 2분의 3이다. 2A는 6-6A니까 A가 4분의 3이다.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푼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정석적으로 풀게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되겠죠. 자연계에 2종류의 X의 동위원소가 존재해요. X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X2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 중에 X1이 좀 더 무거운데 그 무거운 X1은 4분의 1의 확률만큼 존재하고요.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지금 4분의 1 대 4분의 3이니까 25%가 존재하는 것이고 더 가벼운 x2라고 하는 거는 4분의 3이니까 75%가 존재하고 있는 중이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번부터 x의 동위원소는 3가지가 아닙니다. 2종류예요. 그 2종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분자량 3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x의 평균 원자량과 2분의 나의 분자량을 비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거 오른쪽에 이거 지우고 갈게. a를 구했으니까. 평균 원자량이요. x의 평균 원자량, x1짜리가 4분의 1만큼의 확률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x2짜리가 4분의 3만큼의 확률로 존재합니다. 통분할까요? x1 더하기 3x2 이게 x의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의 나의 분자량 뭐야? 이거지. x1 더하기 x2다. 지금 2분의 라고 했는데 이게 4니까 이것도 4로 한번 고쳐볼게요. 4에 2x1 더하기 2x2. 그럼 분모를 통분해놨으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되겠죠? x1이 x2보다 커. 근데 지금 여기는 x1이 하나 있고 x1이 2개 있어. 2배만큼 많은 것이죠.
그리고 더 조그만한 x2는 3개고 오히려 2개예요. 그럼 지금 무거운 것이 더 많아요.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요거보다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더 작다. 니은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디귿번의 자연계에서 가의 존재 비율. 자, 요거는 이거 2배인데 이건 3분의 2배고 x1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자연에서 가의 존재 비율분의 나의 존재 비율은 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는 x1이 2개 만나는 거죠.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나번은 몇입니까? 이거 2개 곱한 거에 2배 하는 거죠. 요거 하면 16분의 6이 될 거예요. 2가 아니네요. 6이 됩니다. 디귿번은 틀렸다. 정리를 해드리면 가번에 해당하는 이 분자량, 요거는 존재 비율이 16분의 1. 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9.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그리고 전체 확률이 1이니까 나는 16분의 6이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또 딴 게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일단 몇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하는지 2종류 이상은 잘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분자량의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자량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했으면 걔네가 만들어질 때 평균 원자량이 몇 퍼센트 혹은 확률적으로 얼만큼 존재했는지를 구하는 거. 근데 지금 2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미지수로 두면은 나머지 하나를 뭐 A, B가 아니고 전체 확률 1 중에서 A를 얘가 가져갔으니까 얘를 1-A로 두는 거. 방정식 세우는 거 잘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푼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자기한테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이번에 9월 모평에서 계산 문제가 좀 더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량과 몰과 관련된 문제고 보통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 안 어려웠냐? 얘네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서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증가한 부피 및 몰수는 뭐로 하면 돼요? 내가 새로 넣어준 애의 몰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부피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고요. 그럼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할 것이에요. 처음에 A2B4가 23g이 있었어요. 걔가 V리터래요. 아보가드로 법칙 사용할 거예요. 그럼 V리터래. 그랬구나. AB를 10g 넣었더니 부피가 늘었네. 왜 늘었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는 거예요. 그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요 3분의 7V 중에서 A2B4는 얼만큼? 얘는 V 있었으니까 계속 V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전체가 3분의 7V가 됐으니까 AB라고 하는 게 3분의 4V를 차지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새로운 걸 또 넣었어. A2B를 Wg을 넣었대요. 그럼 여기가 V,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4V 합쳤더니 3분의 13V가 됐으면 3분의 13에서 3분의 7을 뺄게요.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여기가 2V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V를 달고 다니기 귀찮아요? 어차피 부피랑 몰수는 비례할 거니까 V, 3분의 7V, 3분의 13V에서 V 다 뺄게요. 얘 그냥 1몰이라고 하자. 여기다 써야지. A2B4 23g V몰인데 그냥 1몰이라고 해. 그때부터 V로 지워질 거니까. 그리고 AB 10g 걔 몇 몰이니? 3분의 4. 마지막에 E2B Wg 2몰이래. 몰.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 예측할 수 있어요. 원자량 물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뭘 또 물어보냐? 여기 W가 있었으니까 요 W 물어보겠죠? 역시나 기억, 니은에서 그런 거 물어봤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원자량을 모르니까 A의 원자량을 라지 A라고 할 거고요. B의 원자량은 라지 B라고 할게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의 합입니다. 요게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23이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A 3분의 4몰이 10g이다.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해요? 1몰 기준이죠. 그럼 1몰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다 4분의 3을 좀 곱해보면 2분의 15. A, B의 분자량이 2분의 15예요. 7.5죠. A 더하기 B가 7.5예요. 그래서 분수 싫으니까 2를 곱할게요. 2, 그 다음에 여기 15. 그럼 방정식 나왔네. 2B가 8이야. 그럼 B는 4. A 구하시면 2차. 지금 두 개의 방정식이, 두 개의 식이 있고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A는 3.5.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이 이들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거 이거 물어볼 거니까 A to B Wg이 2몰이야. Wg. 그럼 A to B의 분자량은 몇일까? A가 3.5인데 두 개 있으니까 7 더하기 B가 4, 분자량이 11이거든? 1몰이. 근데 지금 2몰 썼대. 그러면 얘는 몇 g이어야 돼? 22g이어야 2몰이지. 1몰이 11이니까. 자, 기억번부터 갈게요. 원자량은 A는 3.5고 B는 4예요. 그 반대죠. W는 22가 맞죠? 디귿번 다에서 실린더 속 전체 원자수분의 A 원자수. 요거. 시간 좀 걸리라고 하는 거죠. 전체 원자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는 거죠. 한 분자당 원자수. 그거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V 다 빼기로 했으니까 요거 1몰. 자, 그러면은 전체 원자수가 분자 몰수 1에다가 전체 원자 6이죠? 그럼 1 곱하기 6이네. 그리고 얘는요, 두 개로 2몰로 되어 있죠? 분자의 몰수가 3분의 4인데 한 분자당 원자 2개로 되어 있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요. A to B. 그리고 분자의 몰수가 2인데 한 분자당 3개로 되어 있더래. 이거 분의 이게 전체 원자수예요. A 원자수만 끄집어내란다. 그러면 1 곱하기 2가 되겠죠? A 원자수 1 곱하기 3분의 4. 마지막에 2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계산하시면 3분의 44분의 3분의 22가 돼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설명. 오래 걸렸는데.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몇 번에 있었냐면 4번에 있었습니다. 정답 4번. 마지막 거 시간 없으면 막 괜히 찍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문제 17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페이지 끝. 그다음에 드디어 대망의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18번 문제예요. 기출되었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돼서 아마 문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땐 이거 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용기를 많이 얻으셨을 겁니다. 시간을 17번까지 해서 많이 절약했던 친구들은 18번에 맞추셨을 거고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하신 친구들은 아는데 못 풀었을 그런 확률이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A 더하기 B가 CC가 되고 있고요. 문제 조건에서 C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 5분의 4라는 조건이 있어요. 분자량의 B입니다. 항상 화학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계수예요. 계수. 몇 대 몇? 2대 1대 C로 반응하고 생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양적 관계에서 또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 또 뭐가 있냐면 이번 실험에서 B가 모두 반응했대요. 즉 B가 한 개 반응물로 사용이 됐대요. 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번부터 건드려야 되겠죠? 왜요? 요거에 대한 게 있으니까. 2번에서 W 좀 질량으로 줬거든요. 얘가 이 W가 다 반응해서 빵이래. 그러면 A를 9나 쓰고 B를 2W 썼을 때 더 조금인 게 한 개 반응물이었다면 4W랑 6W일 땐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어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죠? 얘가 더 조금이고 더 많았을 때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었으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전체 기체의 양분의 C 기체의 몰수. 여기가 출발점이었어요. 이번 실험에서 이거분의 이거가 9분의 8이었대요. 9분의 8. 그러면 생성된 C의 양이고 전체 기체의 양을 내가 9 대 9분의 8이니까 C의 양을 8, 전체 기체의 양을 9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전체 기체의 양 중에 누구는 없어? B는 없어요. B는 끝났거든요. 그럼 9 중에서 9는 누구랑 누군데? A랑 C야. 그지?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C래. 근데 C가 몇인데? 8이네. A 몇이니? 1인 거야. A가 반응하고 몇 몰이 남은 거예요? 1몰이 남은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A랑 C 세 줄 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몰수부터 1대 8이죠. 그 다음에 분자량 A랑 C 몇 대 몇이에요? 4대 5죠? 그럼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럼 W는요? 질량
질량은 몰수에다 분자량 곱하는 거죠. 4대 40이니까 1대 10이에요. 자, 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얘기 좀 하죠. A랑 B 반응 전에 9W랑 2W 총 11W예요. 반응 다 하고도 11W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11W를 1대 10으로 나눠 가질게요. 그럼 반응 끝난 후에 A는 W가 남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C는 10W가 생성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반응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A 더하기 1B가 CC가 될게요. 9W가 있고 여기 2W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C가 10W 생기고 A가 W가 남는데요. 얼만큼 반응한 거니? 8W 반응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빨강으로 써야지. 여기에 10W 생겼어요. 가운데 줄. 왜 이렇게 꺽쇠를 쳤을까요? 중요 표시. 반응 질량 B가 몇 대 몇 대 몇? 4대 1대 5라는 얘기예요. A 대 B 대 C가 4대 1대 5의 질량 B로 반응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위에 이제 W랑 10W 구했으니까 지어보고 이걸 가지고 A, B, C 정리해 볼 거예요. 질량 B, W라고 쓰자. 4대 1대 5가 되고요. 그럼 반응 몰 B 2대, 이거 개수죠? 2대 1대 C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량 B는 몰수 B분의 질량 B 혹은 몰수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2분의 4, 2대 1분의 1, 1대 C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잖아. A랑 C의 분자량의 B가 4대 5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C가 몇 돼야 돼? 2가 돼야죠. C는 2가 나옵니다. 따라서 C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개수 구했으면은 V1과 V2의 비율만 알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온도 압력 일정하고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랑 첫 번째에서 기체의 몰수가 얼만큼 남아있고 생성됐는지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전체 기체의 양이 몇이래? 9래. 그럼 이게 비례하는 값이긴 하지만 여기를 9라고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실험만 내가 예측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가가지고 좀 지우고 갈까요? 지우고 C인 걸 알았으니까 2A 더하기 B가 2C 4W랑 6W 질량 B가 4대 1대 5이기 때문에 얘가 4W 반응하면 얘가 W 반응하고 얘가 5W 생긴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쭉 그어서 0, 그 다음에 5W, 5W 그러니까 실험 1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면요. C가 얼만큼? C10W가 몇 몰이었다? 8몰이었어요. 그러면 5W는 몇 몰이야? 4몰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B랑 C가 질량이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은데 분자량의 B가 몇이었죠? 4대 2대 5예요. 분자량의 B가 2대 5야. 근데 질량은 똑같아. 그럼 몰수는 그거에 반비례하는 만큼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5W에 해당하는 것은 4몰의 2분의 5배여서 10몰이 되겠습니다. 그럼 10 더하기 4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비례하는 값은 14가 되겠죠. 정답을 골라볼게요. C라고 하는 개수 곱하기 V 5분의 뭐냐? V1분의 V2입니다. 14분의 9. 그럼 나눠지고 7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 2번이고요. 많이 봤던 유형이라서 여러분들이 다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번 갑니다.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수능 완성 문제랑 비교하면서 잘 봐주시고요. NO, NA, Mg 중에 하나이고 다 네온의 배치를 갖는데요. 이온 반지름 제일이온화 에너지, 저거지 왼쪽에 원자 반지름이래요. 그럼 원자 반지름의 사이즈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3주기의 1조 건소일 거고요. 두 번째가 3주기의 2조 건소일 거고요. 세 번째가 누구일까? 2주기의 15조기겠지? 얘네 둘은 같은 주기에 있으니까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을 거예요. 그죠? 이게 원자 반지름 사이즈대로 적어본 것이고요.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서 중요한 거는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아. 반대로 얘기하면 번호가 작을수록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온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제가 NOMG, NA로 그냥 썼습니다. 자, 이게 이온 반지름의 순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이온화 에너지. 이거 조심하라고. 15족과 16족 누가 커요? 번호는 16족에 있는 8번 산소가 크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크다. NO, 그 다음에 3주기에서는 왼쪽에 있는 애가 더 작으니까 MG, NA 순서이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WXYG예요. 원자 반지름에서 W가 제일 높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XY, 그러니까 W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XY라고 하는 두 종류보단 커야 된대. 그럼 원자 반지름이 1등 아니면 2등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1등, 2등이 누군데? NA랑 MG예요. 그러니까 W에다가 한번 NA 써볼게요. MG 쓰면 바로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NA라고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가 이온 반지름이고 이온화 에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Z가 단연 1등이에요. Z가 둘 다 1등인 게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소를 넣어볼게요. 질소. 질소를 넣었고 W를 나트륨이라고 해보면은 질소 1등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2등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낑겨있는 누군가 있겠죠?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존재하는 거 3등이 존재하는 거 얘가 마그네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 한번 해볼게요. X, Y, G입니다. 여기를 MG라고 하면은 질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MG가 제일 조그맣고 그 다음에 Y는 아까 저 MG가 가져갔으니까 여기 X에 들어갈 거는 누구? 자, X에 들어갈 애가 NA. 죄송합니다. 산소죠. NA가 아니고 2등 산소. 이렇게 집어넣으면 맞나 보자. O, 그 다음에 Y가 MG. 원자 반지름은 해결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N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군가 있고 NA, MG 순서로 되는 나는 원자 반지름이 아니고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1등, 2등 꼴찌. 그 다음에 NA가 꼴찌긴 하지만 이 세 개 중엔 얘가 꼴찌죠. 이게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순서는 다르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기억번부터.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 맞습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는 Y가 W보다 크다. 아마 1족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것이겠죠? Y는 MG니까 2족 원소고 W는 1족 원소예요. 제1에서 제2가 확 뛰는 게 1족 원소이기 때문에 니은번 틀렸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화 물어보면 번호 큰 게 크다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G는 7번이에요. X는 8번이에요. 그럼 누가 커요? 8번이 큽니다. 디귿번 틀렸다. 정답은 기억번 하나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었어요. 19번. 이게 지금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여기는 W랑 X랑 Y 3개 가지고 얘기했고 WY, G 가지고 얘기했고 X, Y, G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확실한 거 하나 기준 잡으시고 아니면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원자 반지름 2개 중에는 커야 되니까 여기가 일단 후보군이 이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 잡아두시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번.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이 이번 9월 모평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가산과 그 다음에 일가산, 일가염기 전부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일단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혼합용액의 액성은 누가 결정해요? 많은 애가 결정하는 거죠. 과량으로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의 혼합 전에 이온의 개수가 전체 이온의 개수 및 액성을 결정을 합니다. 액성이랑 전체 이온수 둘 다 쓸게요. 전체 이온수. 얘는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결정한다.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일가산과 일가염기. 이거는 2009에서도 이미 여러분들 많이 했던 겁니다. 중화점까지 이 말은 그냥 생략할게요. 말로만 표현할게요. 중화점까지 전체 이온수가 어땠어요? 일가랑 일가 만나면 일정했어요. 그리고 중화점 지나고 중화점 이후에 N토탈이 증가했어요. 이 기준이 이제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가랑 일가 염기가 만났을 때고요. 2015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죠.
자, 이가산, 일가염기, 일가염기에다가 이가산을 집어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중화 반응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중화점까지 N토탈이 감소해요. 감소해요. 그리고 그 이후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제 중화점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온의 개수의 관점에서 지금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몰 농도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중화점과 그리고 그 이후 중화점까지를 일단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정하대. 뭐가? 1가랑 1가 만났을 때는 N토탈이 일정한데 부피는 어때요? 늘어나요. 그럼 몰 농도는 작아지겠죠. 몰 농도의 합은 중화점까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뒤부터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죠. 일정했을 때도 부피가 늘어나니까 몰 농도의 합이 몰 농도 각각 구했을 때가 줄어든다면 N토탈 값이 감소할 때는 당연히 부피값도 증가하고 N토탈도 감소하니까 몰 농도나 몰 농도의 합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증가하는 거예요. 이온수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몰 농도의 합에서는 둘 다 어떻다? 몰 농도의 합이 중화점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에 증가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개념을 좀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랑 니은은 이 둘 중에 하나래요. 안 줬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이온화된대요. 짜게진다라는 뜻입니다. NaOH를 10ml를 사용했어요. 여기에 X몰 농도짜리 기억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썼대요. NaOH 10ml에 X를 또 조금씩 첨가했다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예요. 나와 다에서 첨가한 산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뭘 줬냐면 모든 이온의 몰 농도의 합을 줬어요. 근데 요거 이제 관계를 이용하면 좋겠죠. 0ml일 때라고 한 건 뭐냐면 NaOH만 10ml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피, 전체 부피를 쓸게요. NaOH만 있는 거니까 10. 거기다가 이제 산이 뭐 HA가 될지 H2B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0 더하기 V, 10 더하기 2V, 그 다음에 10 더하기 3V. 자, 이게 부피죠. 실제 이제 다 혼합했을 때의 부피가 될 것이고요. 그때 나번에서 요 몰 농도의 합이 1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 지금 이거를 용액의 몰 농도 단원이랑 좀 연계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몰수는 몰 농도에다가 뭘 곱한 거죠? 용액의 부피를 곱한 거죠. 이때는 몰이면 리터일 거고 밀리몰이면 밀리리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온의 개수는 다 밀리몰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다 밀리리터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곱해볼게요. 1 곱하기 10 해서 나번에 대한 거 쓰는 거다. 지금 요 용액은 이 안에 있는 전체 이온의 개수는 노란색으로 쓰는 건 이온수 10ml몰이에요. 그리고 요거 10 더하기 V라고 하는 것과 2분의 1을 곱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총 개수가 나오겠죠? 2분의 1에다 이거 곱하면 5 더하기 0.5V.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10 더하기 3V를 곱하면 5 더하기 1.5V. 이게 뭐야? 이온의 개수 쓴 거야. 몰 농도에다 부피 곱해가지고. 됐죠? 이게 나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아까 썼던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몰 농도의 합이 지금 1에서 2분의 1로 감소했어요. 처음에는 NaOH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염기성일 거예요.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V만큼 더 넣었을 때가 2분의 1인데 3V만큼 넣었을 때도 2분의 1이래요. 왜 이게 이래요? 중화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몰 농도의 합이 감소한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 둘의 액성이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염기성이면 여기가 산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한번 보시면 A가 5분의 3보다 작대요. 얘가 5분의 3보다 작단다. 그럼 몰 농도의 합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5분의 3이고 5분의 3보다 작으니까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이라는 거죠. 얘나. 그리고 여기가 염기성이었으니까 염기성이란 뜻이고 여기도 염기성, 여기도 염기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발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염기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산성이 안 되고 염기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적고 갈까?
염기성, 여기 산성. 알고 가면 더 좋지만 모른다고 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납원 상황에서 기억 Vml를 넣었을 때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아까 전체 이온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과량이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Vml 넣었을 때 혼합용액의 산성이라고 한다면 5 더하기 0.5V라고 하는 이 이온의 개수를 지금 염기성 아니고 산성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야? 산이 결정한 거야. 그럼 V 썼을 때 5 더하기 0.5V다. 그럼 얘들아 3V를 더 부었으면 당연히 얘도 산성이겠지. 이게 산성이면 여긴 산성이겠죠? 그러면 얘는 이거 곱하기 3만큼이 존재할 거야. 이온의 개수가. 근데 지금 뭐였는데 5 더하기 1.5V로 표현이 되어 있어.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왜?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Vml 넣었을 때 산성 아닙니다. 염기성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중성도 안 되죠. 개수로 따져보시면 얘가 염기성에서 출발을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염기성. 두 번째로 정해야 될 거는 기억이 HA였는지 혹은 B가 HA였는지 누가 H2B였는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번, 니은번, 여기는 부피, V, 3V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온의 개수는 산 HA랑 산 H2B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의 개수를 적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염기성이래. V만큼 썼을 때 염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5 더하기 0.5V가 전체 이온의 개수를 결정했던 10과 같다라는 뜻이 되므로 옆에다 쓸까요? 5 더하기 0.5V가 10이야. 그럼 V는 10이 되겠죠. V는 10. 이게 맞는가 한번 볼 거예요. V가 10이면 여기다 10 넣어봐라. 10 넣으면 20이 되죠. 아하. 이게 산성일 때 이 산의 개수를 결정지은 것,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20이구나. 3V에 20이면 V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되니? 3분의 20개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몇 개, 여기 니은 내가 안 썼네. 다번 상황으로도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10이고 10 더하기 V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6 더하기 0.6V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여기는 1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사용한 기억과 사용한 니은이 몰농도가 X로 똑같아요. 몰농도도 똑같고 부피도 지금 V만큼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HA랑 H2B랑 자, 지금 이 가정은 기억이 HA인 경우입니다. 요거 같은 몰농도, 같은 부피, 같은 몰농도, 같은 부피라고 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3이어야 되죠.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 2개, B에 E 마이너스 하나. 2대 3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몇 대 몇인데? 3분의 20대 10이야. 사실 이게 12가 되니까 여기도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이라는 게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일단 2대 3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라는 거죠? 누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기억은 HA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2대 3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엔 기억이랑 니은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거냐면 납원 상황에서 쓴 기억이 H2B라고 하는 이가 산이고 니은이 HA라고 하는 일가 산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누가 누군지 결정을 했으면 요 V값을 써봐야 되겠죠. V값을 적어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할 것이냐면 여기서 1로 갈 때 0에서 V로 갈 때 잘 보세요. 1에서 5분의 3으로 전체 몰농도의 합이 감소했어요. 그죠? 염기성이고 여기 염기성이라고 했습니다. 감소해요. 그럼 그 감소한 그 값은 누구만큼 감소를 했냐라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전체 이온에서 이제 여기 빼기 0에서 V로 갈 때 10에서 5 더하기 0.5V 지금은 요 납원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가산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가산. 요 차이는 누구만큼이야?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2- 음이온의 개수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B의 2-의 개수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B의 E-가 몇인데 이게 지금 H2B를 Vml만큼 사용을 했을 때잖아요. 그럼 내가 이 Vml만큼에 들어있는 B의 E-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3V만큼 들어있을 때가 5 더하기 1.5V인데 나는 Vml 안에 들어있는 게 궁금하니까 일단 3분의 1을 곱해야 되고요. 그 H2B라고 하는 거 안에는 H 플러스랑 B의 E-가 2대 1로 있을 테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B의 E-의 개수만큼일 겁니다. 이 식을 풀어보시면 V가 몇이 나오냐면 3분의 2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구했습니다. V는 3분의 20이 나와요. V 값이 일단 3분의 2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였냐면 여기 있는 y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y는 과연 x성이 몇이고 몇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는가 같이 한번 구해 볼 텐데 10 더하기 3v 여기가 3분의 20이면은 여기가 몇이니? 30ml가 되는 것이죠. 즉 요거 하자 요거 지우고 얘기할까 이제 2분의 1에 부피 30 곱한 것이 전체 이온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전체 이온의 개수가 지금 15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Na 플러스랑 B의 E-랑 그 다음에 H 플러스. 왜 H 플러스야? 이거 산성이니까. 요거 세 개가 각각 얼만큼씩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처음에 1몰롱도였죠? 그죠? 10ml 썼죠? 그럼 그 안에 Na 플러스랑 OH-가 5mm몰씩 들어있었다는 얘기니까 Na 플러스가 5mm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는 15 중에서 요건 누가 결정한 건데? 산성이니까 H2B Vml 안에 들어있었던 총 이온이 이거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H랑 B의 E-는 2대 1의 비율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10개의 H 플러스 그리고 B의 E-는 5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0개 중에서 5개는 OH랑 반응을 하고 여기 이렇게 5개가 남게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H2B라고 하는 것은 3V니까 20ml 안에 3만 본 거예요. 이거 더하면 안 돼. NaOH까지 더한 거니까 요거 안에 5개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얘는 2가 곱해지죠? 그래서 H 플러스 10개, B의 E 마이너스 5개. 그러면 몰농도가 몇이에요? 20인데 5개 들었대. 그러면 4분의 1몰 농도, 0.25몰 농도. X가 나온 겁니다. X는 0.25예요. 근데 하필이면 Y는 여기 있지 않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HA에 대해서 내가 적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HA는 그러면 똑같은 몰농도고 똑같은 부피 20을 사용을 했으니 그 안에 몇 개 있다는 거니? 5개 있다는 거지. 그럼 5개, 5개니까 총 이온의 개수는 10개가 되죠?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 각각 5개, 5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됩니다. 과량으로 존재하는 것의 개수예요. 전체 부피가 10 더하기 3V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지금 얘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요 산에 해당하는 10 이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온의 개수가 10개라는 거죠. 근데 이걸 10개인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용액의 액성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OH 마이너스 Na 플러스 합쳐서 10이었죠. 그러니까 OH 마이너스 5개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면서 전체가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다 중화된 상태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지금 중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3분의 20이었으니까 정답은 일단은 30분의 10 해서 3분의 1이에요. 이게 4번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구했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적용을 하셨겠지만 일단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전체 이온의 개수 및 액성은 누가 결정? 과량으로 존재하는 것에 산 또는 염기의 혼합점 개수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나 혹은 이가산에 일가염기에 요거 일가염기에 이가산을 넣는 상황이나 둘의 공통점은 중화점까지 전체 몰농도의 합은 감소하다가 액성이 바뀌고 산성이 되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에서 2분의 1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여기가 염기성이면 여기는 산성임을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감소했잖아. 그리고 얘는 5분의 3보다 작대. 염기성이고 얘가 염기성이다.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가려면
편하게 가려면 이거 적용해가지고요. 자, 한번 편하게 가볼게요. V값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염기성이고 여기도 염기성인데 전체 이온의 개수가 5 더하기 0.5V이고 6 더하기 0.6V래요. 그리고 여기 염기만 있었을 때가 10이었잖아. 그러면 이게 과량이란 얘기지? 여기도 염기성이라는 뜻이니까 전체 개수가 10개라는 뜻이야. 여기랑 여기랑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내가 이거를 10으로 잡으면 여기에는 이거보다 줄어들게 되는 개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H2B로서 전체 아까 N토탈 감소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는 값이 주어질 것이고 여기는 일정한 값이 주어질 거예요. HA로서. 그럼 이게 10이야. V값이 여기서 3분의 20으로 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여기서 구했으면은 여기다 이제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됐었겠죠. 아까 저는 이제 이게 염기성이 되지 않고 산성이 되지 않고 염기성이 되는 이유부터 거꾸로 모순점을 하나씩 체크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갔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구했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었죠. 다음에 y 구하는 것이 조금은 복잡했습니다. 문제 천천히 복습해 보시면서 3분의 1이 어떻게 나왔는지 각각의 액성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오늘 봤던 9월 모의평가가 쉽진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물론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완성된 친구들한테 쉬웠을 수 있지만 눈여겨볼 문항들도 몇 문제 있었고요. 특히나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20번 문제 다시 한번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능 완성에서 특히 뒤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은 문제집에서 신유형들 같이 한번 정리해서 유형별로 묶어보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훨씬 더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해설 들으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험 보느라도 고생했고 그 다음에 해설 듣느라도 너무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우리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요. 앞으로 1등급 내가 원하는 등급까지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요. 자, 저와는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